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체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제 환자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신호만 알았더라면.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서울 강동구에 살던 59세 김정숙 씨. 치질인 줄 알고 버티다가 대장암 판정을 받은 순간 무너졌습니다. 3개월만 빨랐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 김지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대장암 췌장암의 초기 신호 5가지를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3개월만 빨랐어도라는 후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만으로도 생존율이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사실,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신호는 모두 실제 환자들이 저에게서 듣고 생명을 지켜낸 경험들입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스스로 몸을 지킬 눈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이성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약만 먹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받은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췌장암 3기.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이게 남 얘기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대장암과 췌장암의 가장 무서운 공통점은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대부분 위험이겠지, 음식 때문이겠지 하며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방심이 생사를 갈라놓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없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제야 왔을까요? 조금만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병은 깊이 퍼진 뒤였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초기 신호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인천, 부산, 경기도, 전국 곳곳에서 제 진료실로 찾아왔던 환자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제 설명을 듣고 검사를 받았고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같은 길을 걸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59세 여성 김정숙 씨. 변이 가늘어지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치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내시경을 했고 결과는 대장암. 다행히 초기 단계에서 발견해 수술을 잘 받았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김정숙 씨는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방송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그냥 치질인 줄만 알고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변이 가늘어지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건 대장암 환자들에게서 가장 흔한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 탓, 스트레스 탓, 음식 탓으로만 돌립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실제 사례들이 증명합니다. 저는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효과와 사례는 모두 진료실에서 확인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좋아진 이유는 단 하나, 이 방송을 듣고 제 말을 따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그 어떤 약보다 중요한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원인 모를 폭통과 속쓰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뒤늦게 큰 병을 알게 된 경우였습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남성 최종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등에 묵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를 찾아 물리치료를 받고 파스도 붙였습니다. 그런데 통증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깊어지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듯한 묘한 아픔이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허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 하지만 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쑤시는 거지.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낸 결과 석 달 사이 체중이 6kg나 빠졌습니다. 결국 불안한 마음에 큰 병원에 갔고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그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허리 아픈 줄만 알았습니다. 위장약만 먹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게 암이었다니 조금만 빨리 알았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췌장암은 흔히 복부 통증과 함께 등이나 허리 통증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단순한 소화불량 혹은 허리 통증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를 보면서 똑같은 후회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제야 왔을까요? 조금만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미 병은 깊이 퍼져버린 뒤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실제 환자분들이 제 말을 듣고 검사를 받아 목숨을 건진 사례들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원인 모를 폭통, 속쓰림, 그리고 등으로 번지는 통증. 이 신호가 이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3개월만 빨랐어도 살 수 있었던 생명, 여러분은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암은 조용히 몸속에서 자라며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식습관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짧은 기간 안에 체중이 빠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0세 주부 김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처럼 세 끼 식사를 챙겨 먹었습니다. 반찬도 줄이지 않았고 간식도 가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체중계에 올라서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석 달 사이에 7kg이 줄어 있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원래 살 빠져요. 하지만 김순희 씨 본인은 이상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힘이 없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느낌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대장암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수술과 치료를 통해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저에게 눈시울을 적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주변에서 다 괜찮다 했지만 제 몸은 달랐습니다. 그때 병원에 오길 잘했습니다.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살이 빠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식습관이나 운동량에 변화가 없는데 3개월 안에 체중이 5kg 이상 줄었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다이어트 효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암은 이미 몸 안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순희 씨처럼 몸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병원에 가면 조기에 발견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사례는 실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좋아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 설명을 듣고 이 방송을 기억해 병원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체중의 급격한 감소,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일시적 피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그 변화를 놓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한밤중 화장실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66세 남성 이만호 씨는 변기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종이를 접어 조심스레 닦아보니 붉은 자국이 번졌습니다. 또 치질이군.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약국에서 연고를 사와 바르고 하루 이틀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피가 단순히 선명한 빨강으로 묻어나는 날도 있었지만 어느 날은 변 전체가 검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냄새도 평소와 달랐고 변은 끈끈하게 변기벽에 남았습니다. 그 순간 이만호 씨는 며칠 전 제가 방송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선명한 피든 검붉은 변이든 반복되면 치질로 단정 짓지 마십시오. 섞여 나오거나 변색이 어둡게 변하면 즉시 병원으로 오십시오. 그는 새벽이었지만 미루지 않았습니다. 옷을 주워 입고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왔습니다. 선생님, 영상에서 들은 그 말이 자꾸 생각나서요. 오늘은 그냥 못 넘기겠습니다. 검사는 바로 진행됐습니다. 대장 내시경 화면에 작은 혹이 보였습니다. 위쪽에서부터 조용히 자라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대장 안쪽에 앉아 피를 스며 나오게 만들던 종양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크기는 작았고 주변 침범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신 게 최선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수술도 더 넓게 했어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덕분입니다, 선생님. 오늘 영상에서 들은 대로 움직였더니 이렇게 된 걸 막을 수 있었네요. 이 장면이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혈변을 치질로 단정해 버티면 병은 조용히 커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모습이 반복되면 즉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첫째, 종이에만 살짝 묻는 빨간 피가 아니라 변과 섞여 나오는 피. 둘째, 검붉은 색으로 변 전체가 물들거나 타르처럼 끈적한 흔적이 남는 경우. 셋째, 냄새와 모양이 평소와 다른 날이 잦아지는 경우. 넷째, 배 아픈 변 비설사가 함께 오락가락하며 시일이 길어지는 경우.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 있을 때 아프고 닦으면 피가 비치니 치질이겠지. 물론 치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에서만 생긴 상처와 장 안쪽에서 흘러나온 피는 다르게 보입니다. 겉 상처라면 종이에 선명한 빨강이 살짝 묻고 금방 멎습니다. 반면 장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변의 결이 바뀌고 색이 어둡게 변하며 변기 물에 퍼지는 모양도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눈으로 구분해 기억해 두십시오. 이 간단한 구분이 큰 수술을 막고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약이 신호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평소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은 피가 나와도 담담히 넘기기 쉽습니다. 약 때문이겠지 하고요. 하지만 약 때문인지 병 때문인지는 검사로만 확실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서둘러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모든 방법과 효과는 진료실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좋아진 사례들은 하나같이 오늘 같은 설명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만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붉은 변이 반복되자 영상에서 강조한 대로 그날 새벽 바로 병원으로 오셨고 그 선택이 수술 범위를 줄였고 회복을 앞당겼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땠을까요? 그는 퇴원 날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스스로 몸의 신호를 믿고 방금 배운 대로 행동하신 겁니다. 그 용기가 병을 이겼습니다. 혹시 오늘도 화장실에서 색이 다른 변을 보고 오셨습니까? 혹시 종이에만 묻던 피가 변 속에 섞여 보이진 않았습니까? 혹시 며칠을 쉬었는데도 다시 그리고 또다시 같은 모습이 반복됩니까? 그렇다면 오늘 들으신 대로 움직여 주십시오. 가까운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예약을 잡고 최근의 변 모양과 색 변화를 메모해 가십시오. 의사는 그 기록을 보고 검사 순서를 더 알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준비 하나가 시간을 아끼고 정확도를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간단한 문장. 밝은 피든 검붉은 변이든 반복되면 검사가 답이다. 치질이라는 이름표를 먼저 붙이지 마십시오. 이름은 의사가 검사로 붙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단 하나, 오늘 들은 대로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박은정 씨.
어느 날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래요? 눈 흰자도 누래졌어요.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렇지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딸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기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하다 말고 자꾸 의자에 주저앉게 되고 밥을 먹어도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손주를 안아달라는 말에도 오늘은 힘들다, 내일 안아줄게. 그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었습니다. 결국 가족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습니다. 피검사와 CT 촬영 끝에 나온 결과는 췌장암 초기. 다행히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박 씨는 병실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습니다. 만약 딸이 이상하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무기력이 오래 이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췌장이 막혀 담즙이 흐르지 못하면서 피부와 눈이 누렇게 변하고 몸이 지쳐버리는 겁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를 보면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내 몸의 색이 달라지고 기운이 자꾸 꺾인다. 이 신호를 무심히 넘기는 분들은 대부분 뒤늦게 암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박은정 씨처럼 가족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병원으로 바로 갔던 분들은 초기에 잡아내 목숨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노란 얼굴, 노란 눈, 이유 없는 피곤함. 이 세 가지가 오래 간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병실에서 환자와 눈을 마주할 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같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빨리 올 걸 그랬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살던 72세 김영수 씨도 그랬습니다. 3달 동안 계속되는 속쓰림과 체중 감소를 나이 탓이라며 버티셨습니다. 아들이 억지로 모시고 온 날 진단 결과는 췌장암 4기.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손댈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증상들이 암의 신호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저는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날 병실을 나오며 오래도록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분의 말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3개월만 빨랐어도 살 수 있었다. 반대로 같은 시기에 제 진료실을 찾은 68세 최정자 씨는 달랐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먹는데 체중이 줄고 대변색이 검붉게 변하자 곧장 검사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대장암 1기. 수술은 가볍게 끝났고 지금은 손주들과 시장도 다니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단순했습니다. 알고 바로 움직였느냐? 이것 하나가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암은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나중에 가야지 하고 미루는 마음입니다. 조기 발견만으로도 생존율은 2배,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작은 신호들을 기억하시고 그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병원 문을 두드리십시오. 후회는 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방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내일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변이 가늘어지거나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변화. 둘째, 위염처럼만 느껴졌던 복통이 등과 허리로 번져오는 통증. 셋째, 식습관 그대로인데도 3개월 새 5kg 이상 빠지는 체중. 넷째, 치질이라 여겼던 혈변과 검붉은 변. 다섯째, 얼굴빛이 노래지고 기운이 바닥나는 황달과 무기력. 이 신호들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론 일상적인 불편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병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똑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왜 이제야 왔을까요?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그 눈물 섞인 후회는 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생님, 제가 영상을 보고 바로 병원에 와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웃으며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몸의 신호를 알고 바로 움직였느냐. 이 단순한 행동이 삶과 죽음을 갈랐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9세 김정호 씨는 변에 피가 섞여 나왔지만 치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방송에서 제가 강조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반복되는 피는 치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검사하십시오. 그날 바로 병원에 오셨고 대장암 1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금은 손주와 공원 산책을 다니십니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날 영상에서 들은 말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도 누군가는 같은 신호를 무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셨다는 건 이미 다른 선택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미루지 않고 확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저는 오늘도 환자분들 곁에서 배웁니다. 병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한 채 놓쳐버리는 게 두려운 것이다. 이 진실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민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나누어 주십시오. 그 작은 나눔이 소중한 한 사람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3개월만 빨랐어도 살 수 있었다. 이 후회를 남기지 않는 길,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